안녕하세요. DJ 유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의 주부예요. 얼마 전에 정말 기절초풍할 일을 겪고 이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살다 보니 이런 일도 겪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만한 일이었어요. 저희 시어머니와 아주버님네와 관련된 얘기예요. 저희 어머님은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 살고 계셨거든요. 시아버지가 갖고 있던 재산이 많았고 시골에 있는 집은 넓은 주택이라 혼자 사시는데 불편함 없이 지내셨어요. 물론 어머님이 연세가 많긴 하셨지만 딱히 아픈 곳 없이 잘 지내셨죠. 그런데 어느 주말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아주버님네 부부가 갑자기 어머님이 혼자 지내시는 게 불안하다고 하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아무래도 엄마 혼자 지내시는 거 걱정돼서 우리 부부가 엄마 모시고 사는 게 좋겠어. 지금도 잘 지내시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엄마가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했어. 네가 뭘 몰라서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엄마가 먼저 그런 말은 안 꺼내시지. 근데 엄마도 내심 우리랑 같이 살고는 싶으실 거야. 그리고 엄마 혼자 지내시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하겠어. 요즘에 엄마 생각하면 불안하다. 엄마 몸도 예전 같지 않을 텐데 혼자서 있다가 무슨 일이라도 나면 어떡해. 그래도 내가 장남이니까 내가 모시고 살까 해. 그러니까 다들 이 일에 대해서 따라줬으면 좋겠어. 어머님이 먼저 요청을 한 것도 아닌데 아주버님이 유독 적극적으로 나서더라고요. 거의 통보와 같은 말이었죠. 저랑 남편도 연세도 많은 어머님이 혼자 지내는 것이 걱정이 되기는 했어요. 그런데 마침 아주버님과 형님이 모시겠다고 하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을 모시고 자신들의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굳이 어머님 집으로 들어가서 지내겠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엄마 생각하면 걱정되기는 하지. 그럼 엄마를 형 집으로 모시는 거야? 우리 집에서 모셔도 되는데. 내가 장남이잖냐. 그냥 우리 부부가 엄마네 집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 우리 부부가 예전부터 생각했던 일이기도 하고 이제 더는 미루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굳이 형이랑 형수님이 그 집으로 가는 게 더 불편하지 않아? 그냥 엄마를 형 집으로 모시는 게 낫지 않아? 그럼 엄마만 이동하시면 되잖아. 나이 많은 양반들은 환경 바뀌면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안 돼. 그래도 우리가 가서 엄마 모시는 게 낫지. 굳이 엄마 고생시킬 거 뭐 있냐. 그리고 우리 집은 좁으니까 우리 부부가 이동하는 게 낫겠다 싶기도 하고. 그 말도 일리가 있네. 근데 형이랑 형수님이 고생하니까 걱정이지. 우리가 고생할 게 뭐 있냐. 그동안 잘한 것도 없는데 이럴 때 엄마 모시기라도 해야지. 사실 남편과 저는 항상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아주버님네가 갑자기 효자처럼 구는 게 불안해 보이기도 했어요. 식당한다, 술집 한다면서 말아먹고 시부모님에게 돈 받아쓰고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평소에 효자도 아닌 사람이 갑자기 나서서 어머님을 모시겠다고 하니 갑자기 철이라도 들었나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우리 집 코딱지만 해서 엄마 모실 공간도 없고 엄마 집 넓잖아. 우리도 그 집에서 넓게 지내보고 싶어서 그런 것도 있고. 사업 말아먹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 아주버님네 집은 정말 작고 오래된 아파트긴 했어요. 그래서 이해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작은 집에 어머님을 모시는 것보다는 큰 집으로 두 사람이 들어가는 게 나아 보이긴 했죠. 어쨌든 그렇게 아주버님네는 어머님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어머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갑자기 무슨 일로 전화를 주셨어요? 형님이 잘해주시죠? 너희가 나 좀 데려가면 안 되겠냐? 머리가 어지러워서 견딜 수가 없다. 연세가 많기는 해도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으셨던 분이 어지럽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건 굳이 형님이랑 아주버님 놔두고 저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것이었죠. 도와줄 사람이 바로 옆에 있는데 굳이 멀리 있는 저한테 전화를 걸었다는 게 뭔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형님한테 얘기해 보셨어요? 병원에 가자고 말씀 좀 해보세요. 머리가 어떻게 어지러우신데요? 머리가 어지러워서 못 걷겠다. 네 형님한테는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 네가 좀 와줄 수 없냐? 네가 나 좀 어떻게 해줘라. 나 이렇게는 못 지내겠다. 언제나 정정하시던 어머님의 목소리가 그날은 정말 아픈 사람처럼 안 좋게 들리더라고요. 당장 병원부터 가야 하는 것 같은데 걱정이 되었죠. 형님한테 말씀을 하셨는데도 형님이 병원에 안 데려가요? 어머님, 언제부터 머리가 아프셨어요? 빨리 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은데 제가 형님한테 전화 좀 해볼게요. 아니다, 됐다. 심한 건 아니고 그냥 너희가 좀 보고 싶어서 그랬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형님에게 전화를 걸겠다고 하니까 어머님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셔서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이 그렇게 전화를 끊으시는데 저는 뭔가 찜찜하더라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어지러워서 전화를 하셨다고 하니 저는 형님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곧장 형님에게 전화를 걸었죠. 형님, 어머님 잘 지내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전화를 하셔서 어지럽다고 하시는데 어머님이랑 병원에 좀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아, 동서. 어머님이 요즘 기력이 많이 없으셔서 그래.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별일 아니야. 형님은 어머님이 어지러워한다는 얘기를 듣고도 걱정하는 기색이 전혀 아니었죠. 무언가 다른 일에 정신이 팔려서 전화를 빨리 끊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잘 지내시는 거 맞아요? 정말 병원에 안 가보셔도 되는 거예요? 형님이 계신데 저한테 전화를 하신 게 아무래도 마음에 걸려서요. 잘 지내시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해도 그러네. 우리가 어머님 잘 모시고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마. 동서는 별일도 아닌데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떨어? 아니면 어머님 저희가 모실까요? 며칠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어머님 모셨는데 이제는 저희가 모실까 해서요. 저희는 그래도 되거든요. 지금 다 잘 지내고 있는데 뭔 소리야. 동서는 괜히 나서지 말고 우리가 알아서 하게 둬. 저희가 어머님을 모시겠다고 하니까 형님이 정색을 하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하니까 저도 할 말이 없었어요. 제가 보기엔 병원을 가봐야 할 것 같은데 보호자로 있는 형님이 알아서 하겠다는데 우길 수도 없었죠. 그리고도 며칠은 계속 어머님한테 매일같이 전화가 왔어요. 어지럽다고도 하고 힘들다고도 하는데 무슨 일이냐고 아무리 여쭤봐도 자세히는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어떤 날은 그냥 울기만 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전화를 걸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 마음이 편치 않았죠. 어머님이 계속 전화를 하시는데 아무래도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 근데 형님은 자꾸 아무 일도 아니라고 하시고 걱정돼. 병원도 모시고 안 가는 것 같더라고. 어머님 이렇게 둬도 되는 거야? 나는 자꾸 형님이 뭔가 숨기는 것처럼 보여. 당신한테도 연락이 왔었어? 엄마가 나한테도 전화를 하셨어. 일하느라 제대로 못 받았는데 자꾸 나보고 와달라고 하시더라고. 뭔가 일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형님이 알아서 한다는데 우리가 너무 참견하는 건가? 내 엄마이기도 하잖아. 그리고 우리한테도 연락을 하셨다는 건 우리한테 할 말이 있으시다는 건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 그건 그래. 어머님한테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지? 왜 갑자기 어지럽다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 무슨 큰 병이라도 난 거면 어떡해? 이번 주말에 한번 가서 직접 얼굴을 좀 봐야 할 것 같아. 엄마가 계속 우리한테 전화하는 거 보면 이유가 있는 것 같기는 해.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더니 남편도 걱정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 주말에 저희는 어머님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집안 풍경이 아주 이상하더라고요. 집안의 가구들은 전부 치워져 있고 술 냄새가 집안에서 진동을 하더라고요. 집이 아니라 그냥 무슨 넓은 작업실 같았어요. 근데 대낮부터 술 냄새가 난다는 게
가장 이상했죠. 형, 이게 웬 술 냄새야? 집안에서 술 냄새가 진동을 해. 낮부터 술 마신 거야? 무슨 술 냄새가 난다는 거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우린 전혀 모르겠는데? 집에서 술 냄새가 꽉 차 있는데 모르는 일이라고 시치미를 뚝 떼더라고요. 그리고 집은 왜 이렇게 휑해? 가구랑 물건들이 왜 이렇게 없어졌어? 아, 엄마 다니는데 불편해하는 것 같아서 치웠어. 그리고 집도 좀 넓게 이용하고 좋잖아? 엄마가 그렇게 하라고 한 거야? 아니, 집이 너무 휑하니까 낯설다. 사람 사는 집이 아닌 것 같아. 무슨 작업실 같아.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여기도 다 사람 사는 집이야. 다 엄마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야. 그런데 방에 계시던 어머님이 휠체어를 타고 나오는 순간 남편과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죠. 엄마가 왜 갑자기 휠체어를 타? 아니, 형, 엄마 걷는데 전혀 문제 없었잖아. 근데 왜 갑자기 휠체어야? 엄마한테 무슨 문제가 생긴 건데? 거동에 전혀 문제가 없던 어머님이 며칠 사이에 휠체어를 타고 계신 걸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연세가 많기는 해도 어디가 특별히 아프거나 그런 분은 아니었거든요. 그 며칠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저랑 남편은 너무 놀랐죠. 아, 별일 아니야. 엄마가 요즘 기력이 딸린다고 다리가 후들거린다고 해서 휠체어 하나 사드렸어. 넘어지기라도 해봐. 노인네들은 넘어지면 그냥 골절이야. 엄마, 정말 괜찮은 거 맞아? 엄마, 휠체어에 앉아 계시는 거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다. 다 안전을 위해서 휠체어 산 거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마. 그래서 물건들도 다 치운 거야. 엄마 휠체어 타시는데 주변에 걸리적거리는 거 없게 하려고. 아니, 근데 휠체어 탈 정도야? 원래 안 그랬잖아. 어떻게 며칠 사이에 휠체어를 타? 엄마, 괜찮은 거야? 남편이 휠체어를 타고 있는 어머님에게 말을 걸었더니 시모는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로 남편을 바라보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았는데 그 순간 아주버님이 둘 사이를 가로막고 서더라고요. 노인들은 며칠 사이에 급격히 안 좋아지기도 하고 그런 거야. 근데 너 계속 있을 거야? 재수 씨랑 너랑 여기까지 왔는데 뭐 대접할 게 없네. 오늘은 일찍 가라. 다음에 오면 제대로 대접할 테니까 그때 와. 그렇다고 벌써 보내? 엄마랑 얘기 좀 하다가 가야지. 어떻게 벌써 가라고 해? 엄마도 좀 쉬어야지. 얘기는 나중에 해. 오늘은 엄마가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일찍 가. 아주버님은 뭔가 숨기는 것 같았지만 어머님의 컨디션이 좋지 않은 것 같으니 가라는 말에 저희는 집에 더 있기도 무안하더라고요. 왜 벌써 가니? 나랑 얘기 좀 더 하고 가도 되잖아. 하는 수 없이 집을 나서려고 하는데 그때 어머님이 휠체어에서 떨어지면서 쓰러지시더라고요. 맥없이 쓰러지는 어머님의 모습에 남편과 저는 깜짝 놀라서 어머님에게 뛰어갔죠. 엄마, 괜찮아? 가만히 있다가 왜 갑자기 쓰러지는 거야? 엄마, 어지러워서 그런 거야? 남편이랑 저는 놀라서 어머님께 다가갔더니 아주버님과 형님이 막아서더라고요. 두 사람은 어머님이 쓰러진 모습에 전혀 놀란 모습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우리가 뭔가 자세히 알게 될까봐 그걸 막으려는데 급급해 보였죠. 우리가 어머님 모시고 병원에 갈 테니까 동서는 이만하고 가. 우리가 알아서 할게. 아니, 갑자기 저렇게 쓰러지시는데 저희가 어떻게 그냥 가요? 지금 당장 병원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지금 어머님이 갑자기 손님 오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신 것 같아. 우리도 병원 갈 생각이었으니까 동서도 이만하고 가줘라. 어머님이 계속 어지럽다고 하시는 거 형님도 알고 계신 거죠? 병원 가시면 어머님 왜 갑자기 거동이 안 되는 건지도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방금 쓰러지시면서 다쳤을 수도 있으니까 엑스레이도 꼭 찍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어머님 좀 쉬게. 어서 가. 빨리.
남편과 저는 하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지만 영 마음이 찝찝했죠. 분명 어머님이 뭔가 말씀하시려는 게 있는 것 같았거든요. 아무래도 이상하지 않아?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뭔가 숨기려는 것 같아. 병원도 안 모시고 갔을 것 같아. 우리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야? 나는 영 불안하고 기분도 이상해. 저는 어머님이 어째 아주버님네 부부로 같이 지내면서 더 안 좋아진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 남편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부터 저를 따스하게 대해주신 어머님이라 좀 더 각별한 마음을 갖고 있었죠. 그런 어머님이 몸이 갑자기 안 좋아지셨는데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겠더라고요. 형이 뭔가 숨기려는 것 같아. 우리 엄마 휠체어에 카메라라도 달아볼까? 형이 무슨 짓 하는 건지 좀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 그래, 그렇게라도 해서 알아봐야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 그냥 뒀다간 뭔 일이라도 벌어질 것 같아. 어머님 댁에 다녀오고 나서 어머님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더 커지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어머님의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 보이는데 아주버님네 부부는 계속해서 별일 아니라고만 하는 게 이상하게만 보였죠. 아까 엄마가 휠체어에서 쓰러지던 모습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다. 멀쩡하던 엄마가 갑자기 무슨 휠체어야. 난 그 휠체어 타고 있던 것도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가. 어머님이 계속 어지럽다고 하신 것도 그렇고 집안에서 술 냄새가 진동하는 것도 그렇고 멀쩡하던 분이 휠체어에 앉아있는 것도 전부 의심스럽기만 하더라고요. 저랑 남편은 소형 카메라를 어머님 휠체어에 설치하기로 했죠. 며칠이 지나서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잠깐 외출한 사이에 어머님 댁으로 가서 어머님의 휠체어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죠. 어머님, 저희가 여기에 카메라 설치한 거 형님이랑 아주버님한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어머님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우리가 무엇을 하려는지 이미 알고 계신 것 같았어요. 전에 쓰러지시고 병원은 가셨어요? 그때 다친 데는 괜찮으신 거예요? 병원엔 안 갔어. 그리고 쓰러지면서 다친 데는 조금 욱신거리기는 해도 괜찮아. 내 걱정 말고 너희 하려는 거 얼른 하고 돌아가. 걔네 곧 올 때 됐어. 그러지 말고 병원부터 가요. 어지러운 거랑 쓰러질 때 다친 데 확인부터 해야 하잖아요. 병원은 나중에 가도 되니까 지금은 너희 하려는 것부터 해. 근데 정말 무슨 일이 있던 건지 알려주시지 않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저희 집으로 바로 모실게요. 너희가 직접 보는 게 나을 것 같다. 내 입으로는 말 못하겠어. 며칠만 기다렸다가 다시 와. 걔네 외출했을 때 내가 다시 연락할게. 어머님은 몸에 힘은 다 빠지셨지만 정신은 멀쩡하셨어요. 몸은 괜찮으신 거예요? 며칠 더 견디다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해요. 저희 걱정돼요. 좀 답답해도 기다려라. 내가 적당한 때 봐서 연락할 거니까 그냥 기다려줘. 나도 그때까지는 잘 버텨볼 거니까 걱정 마라. 지금은 내 입으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것만 알아다오. 어머님에게 무슨 일이 있기는 분명히 있는 눈치였어요. 직접 말하기는 곤란하시다고 하니 저랑 남편은 초조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그 사이에 어머님 건강이 더 나빠지지 않기만을 바라는 것 말고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따로 없더라고요. 오늘 오전에 외출했다가 저녁 늦게 나온다고 하더라. 너희는 낮에 오면 될 것 같아. 며칠 뒤에 어머님이 연락을 주셨고 저희는 다시 어머님 댁을 찾아가서 소형 카메라에 메모리카드 꺼내서 확인해 봤다가 남편은 뒷목을 잡았고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배고파. 먹을 것 좀 줘라. 배고파서 너무 힘들어. 머리도 어지럽고 기운이 다 빠진다. 엄마, 우리 일하는 거 안 보여? 좀 참으셔. 이따가 줄 테니까 가만히 좀 계시라고. 어머님이 배가 고프다고 하는데도 형님과 아주버님은
밥은 안 챙겨주고 투덜대더라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어머님이 배고프다는 말이 듣기 싫었는지 어머님을 아무것도 없는 방으로 옮겨 가둬놓다시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이 지나서 형님이 밥그릇을 가져왔는데 대충 흰 밥에 물을 말아놓은 거를 건네고 있었죠. 그것도 식사라고 주는데 겨우 그것만 먹으면 젊은 사람들도 걸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식사도 겨우 하루에 한 번이나 2번밖에 주지 않더라고요. 아이 진짜? 어머님, 화장실이 가고 싶으셨으면 미리 말을 했어야지. 식사를 줄이던지 해야지 정말. 그리고 어머님이 계속 방에만 있으면서 화장실 실수를 하셨나 봐요. 형님은 그런 어머님을 어찌나 무섭게 구박을 하던지 영상이었지만 보는 제가 다 민망할 정도였어요. 근데 그런 형님을 향해 아주버님이 하는 말은 더 기가 막혔죠. 밥을 너무 많이 드린 거 아니야? 밥을 줄여. 그래야 화장실도 덜 갔지. 엄마한테 밥 주지 마. 그러던지 해야지. 내가 남의 뒤나 치워주고 이게 무슨 꼴이야? 어머님, 오늘 저녁은 안 드시는 게 좋겠네요. 물이라도 좀 줘라. 점심도 굶었는데 목이 너무 탄다. 갈증이 자꾸 나. 물 마시면 또 화장실 실수하실 거잖아요. 물도 너무 자주 드시지 마세요. 기가 막히는 대화였죠. 단 며칠 사이에 어머님이 기력도 빠지고 표정도 어두워진 이유를 알 것 같더라고요. 이미 남편과 저는 그 모습에 울컥했는데 형님과 아주버님이 어머님을 옆에 두고 나누는 대화가 더 기가 막혔어요. 다음 주면 확실히 보낼 수 있겠지? 엄마 요양원 보내고 한동안은 말하지 말자고. 왜? 요양원 간 걸 비밀로 하려는 거야? 그게 더 이상하지 않아? 며칠 모시지도 않았는데 바로 요양원 보냈다고 하면 우리가 이 집 갖는 명분이 안 생기잖아. 그래도 몇 달은 모시고 있었던 걸로 하고 그런 다음에 요양원 보내드린 거로 하자고. 그래, 그쯤 돼서 우리가 집 갖겠다고 하면 동선에도 뭐라고 하지는 못하겠네. 그리고 당신이 장남이잖아. 어머님 집 좀 갖겠다는데 자기들이 뭐라고 하겠어? 그래, 작업하기에 이 집이 좋다. 우리 이제 정말 떼돈 버는 거 아니야? 벌써 들떠서 좋아하지 말고 빨리 일이나 해. 우리 해야 할 거 산더미만큼 쌓였어. 그래, 우리 작업 좀 많이 해서 우리도 이번에 돈 좀 제대로 벌어보자. 확실히 집이 넓으니까 작업하기가 편하네. 우리 집은 너무 좁고 혹시나 우리 집에서 술 냄새 난다고 옆집에서 항의라도 할까봐 마음 졸였는데 여기는 너무 좋다. 그니까 내가 이 집으로 오자고 하길 잘했지? 내가 다 생각이 있어서 여기로 오자고 한 거야. 우리 진작에 일할걸. 그랬으면 이미 돈방석에 앉아 있었을 텐데 말이야. 두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게 뭐였는지 아세요? 소형 카메라로 본 집안 거실에는 양주들이 잔뜩 쌓여 있더라고요. 찌꺼기 양주들을 모아 새 양주로 둔갑시키고 있던 거였어요. 식품위생법을 어기는 엄연한 불법 행위였죠. 그 작업을 하기 위해 넓은 공간이 필요했고 자신들이 사는 아파트는 평수도 작지만 술 냄새가 새어나가서 주변에서 알게 될까봐 주택인 어머님의 집에서 가짜 양주를 만들고 있던 거예요. 어머님 집이 더 넓고 작업하기도 좋았던 거죠. 집안이 텅텅 비었다 싶을 정도로 정리해서 작업장으로 만든 거였어요. 그리고 집안에서 술 냄새가 진동하는 이유가 가짜 양주 만드느라 그런 거였죠. 거기에 어머님을 요양원으로 보내버리고 집까지 넘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영상을 보는 내내 기가 막혔죠. 어머님이 걱정돼서 모시고 살겠다는 사람들의 모습은 아니었죠. 어머님을 모시겠다는 건 핑계였고 가짜 양주를 만들 작업실이 필요한 거였어요. 그러느라 어머님은 완전히 방치된 상태였고요. 그래서 집안에서 술 냄새가 진동을 하고 엄마는 계속 어지럽다고 했던 거였어. 집안에서 하루 종일 술 냄새가 나고 밥도 주지 않으니까 잘 걷던 엄마가 걷지를 못하지. 엄마는 무슨 죄야.
잘 지내고 있던 엄마는 대체 이게 무슨 날벼락이고 혼자서도 멀쩡히 잘 사는 엄마를 요양원으로 보낼 생각을 해. 엄마한테 밥 안 준 것도 요양원 보내려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닌가 몰라. 남편인 아주버님네 부부가 한 짓을 알게 되고 분노로 몸을 떨었어요. 사업이야 하다가 망칠 수도 있죠. 하지만 불법 행위는 다르잖아요. 잘못된 일인 걸 뻔히 알면서도 그런 짓을 저지른 거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어머님을 방치했으니 남편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죠. 물론 옆에서 모든 걸 같이 목격한 저도 이건 정말 아니다 싶었어요. 차라리 혼자 계셨으면 어머님이 거동도 안 되는 일은 없었겠네.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건 우리가 단순히 어머님 모셔오는 걸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당장 경찰서 갈 거야. 아무리 형이라도 이번 일은 도저히 참고 넘어갈 수가 없어. 하나 걱정이 되는 건 아주버님이 당신 원망할 게 뻔한데 이러다 형제 관계 망칠까봐 걱정돼. 형이 엄마 방치했을 때부터 이미 관계는 어그러진 거야. 게다가 엄마 집에서 저게 무슨 짓이야. 우리 형이 저런 사람이라는 게 정말 창피하다. 남편과 저는 곧장 메모리 카드를 가지고 경찰서로 향했어요. 진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자기 어머니를 이렇게 방치해놓고 그 앞에서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가짜 양주나 만들고 있어. 이거 그냥 넘어갈 일 아니네요. 영상을 본 형사들도 다 같이 분노하더라고요. 오늘은 늦은 밤에나 집에 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가짜 양주를 만든 것도 문제지만 어르신을 방치한 것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당장 가서 어머니부터 구조하고 그 사람들도 벌받게 해야죠. 경찰들은 곧장 어머님 집으로 갔어요. 어머님은 저희가 모시고 병원부터 갔어요. 다행히 병원에서는 어머님이 기력이 많이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큰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불안해서 어머님은 정밀 검사를 받기로 했고 저희는 어머님을 집으로 모셨어요. 계속 불안해 보이던 어머님이 장소를 옮기니까 금방 잠이 드시더라고요. 그건 다행이었죠. 경찰들은 늦은 밤에 집으로 돌아오던 아주버님네 부부를 체포했어요. 저희는 그 모습을 전부 직접 눈으로 확인했죠. 네가 신고한 거야? 동생이라는 놈이 어떻게 형을 신고해? 너 제정신이야? 남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는 걸 알게 된 아주버님이 발버둥을 치며 아주 난리를 부리더라고요. 형은 제정신이야? 엄마, 저렇게 된 거 형 때문인 거잖아. 돈 많이 못 벌어도 형이 부끄러웠던 적은 없었어. 근데 이건 아니야. 왜 난 부끄러운 짓을 해? 남편은 지지 않고 대꾸를 하더라고요. 남편의 말에 아주버님이 아무 말 못하고 경찰에게 체포되었죠. 아주버님과 형님이 경찰에 끌려갔어요. 집으로 모시고 온 어머님은 기력이 빠질 대로 빠져 있었고 정신적으로도 너무 지쳐 보였어요. 그 모습에 남편이 제일 가슴 아파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가슴이 아프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식사 안 하셨지? 일단 우리 밥부터 먹을까? 아니면 화장실 가고 싶어?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 좀 해봐. 밥 조금만 줘. 많이 안 줘도 돼. 대충 조금만 줘도 돼. 바쁘면 천천히 줘도 되고. 구박받았던 기억 때문인지 어머님은 우리랑 있을 때도 너무 의기소침해 보이셨어요. 팔과 다리는 앙상하게 마르고 남편이 안아들었을 땐 너무 가벼웠다고 하더라고요. 저랑 남편은 단 며칠 사이에 어머님이 너무 많이 변해서 속이 상했죠. 엄마, 형은 경찰 조사받을 거래. 형이랑 형수가 엄마한테 못할 짓 한 것도 있고 가짜 양주 판 것도 문제가 돼서 그렇게 됐어. 엄마도 다 알고 나한테 알려준 거지? 알고는 있었는데 막상 나 때문에 경찰에 잡혀갔다니까 마음이 무겁다. 내가 내 아들 신세 망친 거지. 엄마 잘못이 아니고 형이 잘못한 거야. 형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라고. 이제 우리가
엄마랑 지낼 거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우리한테 편히 말해. 나 때문에 큰아들이 경찰서에 갔다는데 내 마음이 어떻게 편하겠냐. 큰아들 부부가 경찰에 체포됐다는 말에 어머님은 못난 아들도 아들이라고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밥도 제때 안 주고 어머님을 방에 방치하고 구박하던 아들인데 그 와중에도 아들 걱정을 하는 어머님을 보니 저도 남편도 마음이 엄청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더 신경 써서 어머님을 챙겨드렸죠. 어머님, 밖에 나와서 조금씩 걸으니까 기분이 좋죠? 오늘 날이 좋으니까 걷고 싶은 만큼 같이 걸어요. 계속 어지럽다고 하신 건 좀 어떠세요? 저는 어머님을 잘 보살폈어요. 무엇보다 걱정이었던 건 거동이었는데 그래도 밥도 잘 드시고 같이 매일 산책을 나가서 그런지 금방 예전처럼 걷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안 어지러워. 그 술 냄새를 안 맡으니까 이제 좀 살 것 같다. 고맙다. 이제 저희랑 지내요. 제가 맛있는 것도 많이 해드릴게요. 그리고 같이 운동도 다녀요. 우리 건강하게 지내요, 어머님. 고맙고 미안하다. 나 때문에 네가 번거로워서 어떡하니? 미안하다. 어머님이 저 처음에 남편이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제 손 잡으면서 이렇게 만나서 너무 반갑다고 얼마나 따스하게 대해주셨는지 기억 안 나세요? 그리고 항상 저에게 잘 대해주셨는데요. 힘든 일 안 시키려고 하시고 남편에게는 매번 저한테 잘하라고 하시고 어머님이 매번 저 챙겨주셨는데 이제는 제가 어머님 챙기고 싶어요. 저도 감사한 마음 갚고 싶단 말이에요. 제 말에 어머님이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전생에 좋은 일을 많이 했나 보다. 이런 예쁜 며느리가 있어서 말년에 얼마나 고맙고 든든한지 모른다. 그래도 미안하다. 이렇게 부담이 되는 노인네가 되고 싶지는 않았었다. 내가 이런 꼴을 당하게 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던 일이야.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우리 건강부터 회복하기로 해요. 저랑 같이 산책도 매일 나가고 몸에 좋은 음식만 먹으면서 그렇게 지내요. 그리고 절대로 미안해하지 마세요. 저는 어머님과 매일 같이 산책도 하고 조금씩 운동도 했더니 어머님은 금방 건강을 회복하셨어요.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하셨지만 며칠 지나니 예전만큼 거동도 되고 얼굴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다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가끔 보면 어머님은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었죠. 아주버님네 부부가 체포된 것 때문에 그런 것인지 저랑 남편은 또 걱정이 되더라고요. 엄마, 형 때문에 그래?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어디 불편한 거라도 있어? 내가 생각해보니 내 아들이 경찰에 잡혀갔다고 해서 슬프기는 해도 이번 기회에 제대로 정신 차렸으면 하는 마음이 더 크다. 그래서 첫째 걱정은 안 해. 그럼 왜 그러는 거야? 엄마 몸도 많이 회복했는데 여전히 얼굴이 너무 어두워. 그러면 내가 또 얼마나 불안한지 알아? 내가 몸이 좋아졌으니까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 집에는 가기가 싫어서 그래. 그 집이 이제는 내 집처럼 안 느껴져. 안 좋았던 기억 때문에 그런지 돌아가기가 싫다. 그 집으로 안 가도 돼. 우리랑 살면 되는데 뭐가 걱정이야. 이제 여기서 편하게 지내면 돼. 내가 미안하고 불편해서 어떻게 그러냐. 너희도 갑자기 내가 들어와서 얼마나 불편하겠어. 어머님은 저희 집에 계시는 게 미안하고 불편하다고 하셨지만 저나 남편의 입장에서는 어머님이 다시 그 집으로 가시는 게 더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머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희도 어머님이 다시 그 집으로 가시는 거 싫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지내시는 거예요. 저희가 원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어머님한테 부탁드리는 거예요. 어머님, 저희랑 같이 지내주실 거죠? 그럼 내가 살던 집은
너희가 갖는 걸로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랑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네? 그 집을 왜 저희한테 주세요? 그건 어머님 집이에요. 저희는 생각 없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집은 어머님 집이잖아요. 어머님이 집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저랑 남편은 단박에 싫다고 거절했어요. 저희는 어머님의 건강이 걱정이 되었던 거지 어머님이 가진 재산이나 집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그런다. 내가 너희 집에서 얹혀 산다는 느낌이 들면 불편해서 같이 있기 싫어. 너희가 그 집을 받아야 나도 2달을 쭉 뻗고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저랑 남편은 한동안 고민했지만 어머님은 집을 받지 않으면 같이 못 지내겠다고 못을 박아 말씀하셨어요. 난 너희한테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 너희가 그 집을 받아야 나도 편히 지낼 수 있을 텐데 내가 계속 너희 눈치 보면서 지내길 바라는 거냐? 그리고 난 그 집 아니어도 내가 쓸 돈은 충분히 있어. 그러니까 그냥 받아. 엄마가 왜 눈치를 보면서 지내? 솔직히 엄마가 집 주겠다고 하는 거 부담스럽고 불편해. 참말 말고 집 받는 걸로 해. 그게 정말로 나 생각해주는 거야. 나도 마음 편히 지내고 싶다. 어머님의 완강한 말에 결국 저희는 그 집을 받기로 했어요. 그제야 어머님도 가끔씩 어두워지던 얼굴이 좋아지더라고요. 그건 다행이었죠.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남편에게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재판을 기다리고 있던 아주버님이었죠. 네가 탄원서 좀 써주면 안 되겠냐? 우리 부부 재판 받아야 하는데 그게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솔직히 네가 신고만 안 했어도 우리 부부가 이렇게까지 고생은 안 했을 거 아니야. 너도 책임이 있으니까 탄원서 좀 정성껏 적어봐. 이 일에 책임이 왜 나한테 있어? 이 일의 책임은 전적으로 형한테 있는 거야.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고 엄마를 방치한 형이 저지른 잘못이잖아. 잘못은 형이 저질렀는데 그 책임을 왜 나한테 미루려고 하는 거야? 형이 그동안 사업 말아먹은 건 잘못이 아니지만 가짜 양주 만든 건 범죄야. 그리고 엄마한테는 왜 그랬어? 왜 그렇게 엄마를 구박했어? 나이 많은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았어? 그래, 나도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해. 그래도 가족끼리 너무 야박하게 그러지 마라. 엄마는 잘 지내시지? 이제 와서 그게 궁금해? 엄마는 우리가 모시고 있어. 그리고 지금도 엄마는 형 걱정해. 엄마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그래, 너 잘났다. 너 잘난 거 알겠는데 탄원서 좀 적으라고. 그게 그렇게 어려워? 남편은 아주버님의 탄원서를 적을까 말까 한참 고민했어요. 너 무슨 일 있어? 왜 그러고 얼굴이 안 좋아? 무슨 일인지 말 좀 해봐. 엄마는 내가 형 도와줬으면 좋겠지? 나는 형이 지은 잘못에 대해서는 벌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엄마는 아니지? 지은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지. 네가 나서서 돕지는 마라. 쉽게 용서받으면 또 쉽게 잘못을 저지를 거야. 저희와 지내면서 많이 단단해진 어머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탄원서를 적을까 말까 고민하던 남편에게는 오히려 마음을 단단히 먹게 해준 것 같아요. 내가 고민 많이 해봤는데 형 미안하다. 나 탄원서 안 적을 거야. 솔직히 형이라서 고민 많이 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나는 형이 죄 지은 만큼 벌 받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벌 다 받으면 형이 그 다음부터는 제대로 살았으면 좋겠어. 너 그게 형한테 할 소리냐? 네가 그러고도 내 동생이라고 할 수 있어? 그까짓 게 뭐라고 그걸 안 해줘? 쉽게 넘어갈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어. 이번 기회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시 살아. 나도 반성 많이 했어. 이번에 네가 도와주면 제대로 잘 살아보겠다니까. 가족끼리 너 그러는 거 아니다. 야 임마, 내가 미안하다고 하잖아.
너 설마 네가 엄마 모시고 사니까 그거 억울해서 그래? 난 한 번도 엄마 모시고 사는 걸로 억울하게 생각한 적 없어. 오히려 지금은 엄마 모시고 살아서 마음이 편해. 아니면 나 형 살게 만들고 그 사이에 엄마 집 차지하려고 그러냐? 이거 완전 나쁜 놈이네. 내가 형 같은 줄 알아? 그래, 엄마가 우리한테 집 주시겠다고 하더라. 안 받으려고 했어. 우리 부부는 엄마 재산에는 관심도 없으니까 그건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엄마 건강 걱정 말고는 다른 생각 없어. 네가 무슨 엄마 재산에 관심이 없어. 엄마 집도 네가 받는 게 말이 돼? 내가 장남인데 내가 받아야지. 너 대체 무슨 짓을 꾸미는 거야? 형, 진짜 왜 이렇게 됐어? 엄마 생각하면 엄마가 가진 재산밖에 안 보이는 거야? 너 진짜 못 믿을 놈이다. 너 같은 놈이 내 동생이라는 게 아주 열받아. 지금 형이랑 얘기하면서 제대로 느꼈어. 형은 단언서 써줄 필요가 없어. 형은 반성의 기미도 없고 지금도 돈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 난 그런 형 도와줄 생각 전혀 없으니까 형이 거기서 알아서 살아. 남편은 아주버님에게 탄원서를 쓰지 않겠다고 확실히 말했고 아주버님에게서 한참이나 욕을 들어야 했지만 마음을 바꾸지는 않았어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정확히 해야 하는 순간도 있는 거야. 이 일로 죄책감 갖지 마라. 인광보다. 어머님 말씀이 맞아. 더는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자. 나도 어머님 말씀에 동의해. 어머님과 저는 남편을 위로했죠. 덕분에 남편은 아주버님에 대한 일은 금방 털어버렸고 우리는 어머님과 함께 사는 일상에 잘 적응하게 되었어요. 어머님, 오늘도 운동 가실 거죠? 요즘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가시네요. 나 요즘에 운동에 재미 붙였잖아. 전보다 더 건강해진 것 같아. 내 몸은 내가 챙겨야지. 어머님, 요즘에 몸에 근육도 조금 붙은 것 같아요. 아주 보기 좋아요. 그래도 너무 무리는 하지 마세요. 어머님은 운동을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건강도 회복했고 오히려 전보다 더 활기가 생겼더라고요. 남편도 그런 어머님을 보면서 안심했고 저 또한 어머님이 저희랑 지내시는 게 불편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더라고요. 계속 어지럽다면서 저를 찾았던 어머님에게 빠른 도움을 못 드린 게 죄송해서 그랬는지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저랑 요리도 같이 하고 장도 같이 보면서 오히려 마음이 놓이는 걸 느꼈죠. 오늘 저녁은 내가 준비할 거니까 너는 쉬어라. 그리고 내 빨래는 내가 다 돌려놨다. 어머님은 집안일도 직접 하시고 저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배려가 감사해서 저도 더 잘하고 싶었어요. 어머님, 저번처럼 또 저 몰래 청소기 돌리지 마세요. 집안일도 적당히 하셔야죠. 집안일 너무 무리해서 하는 것도 관절에 안 좋대요. 그리고 내일은 저랑 건강검진 받으러 가는 날인 거 아시죠? 너는 내 걱정을 너무 많이 해서 탈이야. 나 혼자 다녀와도 괜찮아. 그나저나 집은 내놓았니? 시골에 있는 주택이라 산다는 사람이 없나 보구나. 아직은 기다리는 중이에요. 급하게 팔아야 하는 이유도 없어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어요. 어머님이 저희에게 주신 집은 부동산에 내놓았어요. 금방 팔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겠다는 사람이 생각보다 빨리 나타났죠. 집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집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바로 계약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귀향을 원했던 한 부부가 어머님의 집을 사면서 평범했던 저희 집은 경제적으로 꽤 여유가 생겼어요. 어머님도 저희 눈치 보지 않고 지냈고 저희도 여유가 생기니까 경제적인 걱정은 거의 하지 않고 지낼 수 있었죠. 어머님의 집이나 재산에는 관심도 없었지만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된 건 사실이었어요. 그 덕에 어머님께 용돈도 넉넉히 드릴 수 있었고
대학에 들어간 아이 학비 걱정도 하지 않았죠. 그리고 아주버님네 부부와는 그 뒤로 연락하지 않고 지냈어요. 탄원서를 쓰지 않겠다고 한 이유로 그쪽에서 먼저 저희와 연락을 끊어버리더라고요. 저와 남편이 바라는 건 아주버님네 부부가 제발 정신을 차리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뿐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계속 지금처럼 건강하게 저희와 잘 지내시는 거죠. 그렇게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왔더라고요. 동서, 나야. 동서랑 어머님 잘 지내시는지 궁금해서 연락했어. 다들 잘 지내고 있지? 우리 부부 때문에 경찰에 잡히고 탄원서까지 써주지 않아서 형님의 원망이 클 것이 분명했죠. 그래서 전화를 받는데 조금 긴장이 되더라고요. 아, 네, 형님. 저희는 잘 지내고 있어요. 어머님도 기력을 많이 회복하셔서 지금은 운동도 하시고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번 일로 동서 앞에서는 좀 부끄럽다. 어쨌든 어머님 기력 회복하셨다니 다행이네. 어쩐 일로 전화 주신 거예요? 지금도 저희 원망 많이 하시고 계시죠? 이제는 안 해. 우리가 잘못했지 뭐. 남편은 아직도 화가 많이 나 있는 것 같은데 난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해. 그때는 돈에 눈이 멀었었는데 잘하는 짓은 아닌 거 나도 알고 있었거든. 형님의 목소리는 그리 원망하는 듯한 목소리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진 사람의 목소리였죠. 그렇게 생각하신다니 다행이네요. 저도 마음이 불편했어요. 걱정도 많이 했고요. 동서가 그럴 거 없어. 너무 미안해하거나 마음 쓰지 말라고 전화한 거였어. 잘 지내? 다시 연락할지는 모르겠다. 형님도 잘 지내세요. 몸 관리 잘 하시고요. 어머님은 저희가 잘 모실게요. 형님은 오히려 이렇게 된 게 잘 됐다며 저에게 마음 쓰지 말라고 전화를 준 거였더라고요. 형님도 아주버님과 저지른 일을 후회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후회하고 있다면 적어도 다시는 같은 짓을 저지르진 않겠다 싶었죠. 그렇지만 아무리 후회를 한다 한들 어머님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여전히 밉긴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화장실 실수를 했을 때 매섭게 구박을 하던 걸 생각하면 지금도 여전히 화가 났거든요. 그래서 다시 보자는 인사는 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차마 입 밖으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비록 시끄러운 일은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와서 다행이에요. 이번 일을 겪고 나니 더는 집안에 시끄러운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더라고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해요. 집안에 좋은 일이 가득 생기길 바랄게요.